태진아 씨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수님, 경수 씨가 형님보다 더 오래 사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부인이 조문객 한 명을 끌어안으며 남긴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 성우병원 장례식장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분의 죽음을 애도하러 모였습니다. 바로 국민배우 안성기였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안성기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4세였죠. 2019년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암이 재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조용필, 박중훈, 권상우, 솜승원, 배참호, 이준익 등 한국 영화와 음악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정우성과 이정재는 상주도 아닌데 빈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가수 태진아가 조문을 마치고 빈소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빈소에 머물렀던 것 같았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성기의 부인 오소영 씨가 태진아를 보더니 다가와 갑자기 태진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소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소영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태진아 씨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태진아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형수님,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태진아의 목소리도 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부인이 조문객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태진아를 좋아했다는 한마디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안성기는 태진아에게 무엇을 해줬길래 부인이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그리고 태진아는 왜 안성기를 친형 같은 분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진아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이루였죠. 이루는 아버지처럼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해 이루가 드디어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첫 곡 제목은 까만 안경이었습니다. 태진아는 아들의 데뷔가 너무 기뻤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뮤직비디오 제작이었어요. 신인 가수의 뮤직비디오 예산은 매우 빠듯했습니다. 특히 이루는 완전 무명이었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진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뮤직비디오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태진아는 용기를 내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안성기였습니다. 아들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안성기는 이미 국민 배우였고 주로 영화와 CF만 찍던 배우였으며 드라마도 수억 원짜리를 거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성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줄게. 승낙했습니다. 출연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진아가 출연료를 언급하자 안성기는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들인데 무슨 돈을 받느냐는 뜻이었죠. 완전 무료 출연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안성기가 현장에 나타나자 스태프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가 정말 온 거였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안성기는 정말 성실하게 연기했습니다. 무료 출연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날 무렵 안성기는 스태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중국 음식 시켜서 먹읍시다. 안성기가 직접 중국 음식을 쐈습니다. 자장면, 짬뽕, 탕수육을 시켰고 스태프들은 모두 배부리 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안성기는 영수증을 챙겨 태진아에게 건넸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음식인데도 영수증을 태진아에게 준 것이었죠. 태진아가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태진아는 그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다고 합니다. 까만 안경 뮤직비디오는 그렇게 완성됐고 안성기가 출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태진아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태진아 회사를 가질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주신 분이 형님입니다. 그만큼 안성기의 도움이 컸다는 의미였죠. 신인이었던 아들이 국민 배우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해서 2년이 지나 1호의 두 번째 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둘이라서였습니다. 첫 곡 까만 안경이 어느 정도 화제가 됐으니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시 뮤직비디오 제작이 시작됐고 태진아는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안성기 형님이 너무 큰 도움을 줬지만 두 번째 부탁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태진아는 용기를 내어 다시 안성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안성기의 대답은 역시나 흔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태진아, 이번엔 내가 박중훈도 데려갈게. 태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중훈이라니. 안성기와 40년 지기로 유명한 후배 배우 박중훈 말이었습니다. 안성기는 직접 박중훈을 섭외했습니다. 후배야, 태진아 아들 뮤직비디오에 같이 나가자. 박중훈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촬영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안성기와 박중훈 두 명의 국민 배우가 무명 신인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나타난 겁니다. 스태프들은 또 한 번 놀랐고 두 배우는 정말 성실하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호흡을 맞춰가며 연기했고 현장 분위기도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연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 무료 출연이었습니다. 둘이라서 뮤직비디오는 그렇게 완성됐고 이번에는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안성기도 대단했지만 박중훈까지 나왔으니까요. 태진아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태진아 회사를 가질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주신 분이 형님입니다. 태진아가 지금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안성기 덕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가 두 번이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홍보 효과였으니까요. 이로도 나중에 SNS에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감사했고 존경합니다. 너무 슬프고 허망합니다.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만큼 슬펐을까요? 그러나 안성기의 은혜는 단순히 뮤직비디오 출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태진아와 안성기는 계속 만났습니다. 가끔 술자리를 가졌는데 특히 와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안성기는 태진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요. 과연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그 후로도 태진아와 안성기는 가끔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편한 사이였습니다. 태진아는 안성기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안성기는 태진아를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만날 때마다 와인을 마시며 연예계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안성기가 태진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태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올해 드라마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직접 드라마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성기가 말했습니다. 태진아, 혹시 또 드라마 제작하면 내가 꼭 출연해줄게. 태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직접 출연해주겠다고 하시다니요. 안성기는 드라마를 거의 하지 않는 배우였습니다. 영화 중심으로 활동했거든요. 그런 안성기가 태진아 드라마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정말이세요? 그럼 진짜야. 내가 나가줄게. 태진아는 정말 기뻤습니다. 안성기 형님이 출연하는 드라마라니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어떤 역할이 좋을지 상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태진아는 2025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 더 사셨으면 드라마 제작이 1년 늦어졌을 것 같아요. 안성기가 세상을 떠난 뒤 형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드라마 제작도 미루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진아에게 안성기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신형 같은 형님이었습니다. 난 늘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형처럼 아끼고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만성기도 태진아를 아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2번이나 무료로 출연해줬고 드라마 출연까지 약속했죠. 그 모든 것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1999년 처음 만나서 2026년까지 긴 시간이었죠. 그러나 2026년 1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안성기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월 5일 아침, 태진아는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성기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사실 혈액암을 앓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완치 판정을 받지 않으셨나요? 태진아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서울성우병원 장례식장이었죠. 빈소에 도착한 태진아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안성기의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빈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송승헌, 권상우, 이정재, 완성기와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식구들이었어요. 종성도 보였습니다. 태진아는 그들과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진아는 그날 아침부터 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빈소에 음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태진아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만 마셨습니다. 송승헌, 권상우, 이정재와 함께 계속 술잔을 기울였어요. 밥은 한 숟갈도 못 먹으면서 술만 마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진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밥을 한 숟갈도 안 먹었어요. 계속 밑에서 술만 먹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친형 같은 형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만큼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이었습니다. 태진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60년 지기 조용필도 왔고 박중훈도 왔습니다. 배창호 감독, 이준익 감독도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우성과 이정재였죠. 이 두 사람은 상주도 아닌데 계속 빈소를 지켰습니다. 같은 소속사 식구였지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빈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월 9일 발인 때는 정우성과 이정재가 직접 운구를 했습니다. 안성기의 관을 직접 메고 나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안성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였는지를요. 태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끊임없이 안성기를 떠올렸습니다. 1999년 까만 안경 뮤직비디오, 2000년 둘이라서 뮤직비디오, 와인을 마시며 나눴던 대화들, 드라마 출연 약속 등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성기의 부인 오소영 씨가 태진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소영 씨가 태진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태진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태진아 씨 노래를 참 좋아했고 태진아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어요. 태진아는 울먹였습니다. 형님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소영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태진아에게 두 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훌륭했던 분이니까 아빠 못지않게 훌륭한 아들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태진아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형님 못지않게 더 오래 사셔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태진아는 빈소를 나서면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영정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죠. 형, 하늘나라에서도 지켜봐 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남기겠습니다. 형 사랑합니다. 진짜 형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우정, 뮤직비디오 2번의 무료 출연, 와인을 마시며 나눴던 대화들, 지켜지지 못한 드라마 출연 약속, 무엇보다 형제 같았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안성기는 태진아를 사랑했고 태진아도 안성기를 사랑했습니다. 오소영 씨의 말처럼 안성기는 태진아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줬습니다. 국민 배우가 무명 신인의 뮤직비디오에 2번이나 출연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후배 박주원까지 데려온 것도, 드라마 출연을 약속한 것도 모두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입었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형처럼 안성기를 아꼈던 겁니다. 그래서 빈소에서 밥을 한 숟갈도 못 먹고 술만 마시며 슬픔을 달랬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 관계를 넘어선 진짜 형제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직업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앞디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태진아의 마지막 인사, 형 사랑합니다.는 그래서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아만이 안성기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60년지기 조용필이었습니다. 조용필은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당시 투어 중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즉시 일정을 조정해 온 것입니다. 조용필과 안성기는 60년 우정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등번호도 붙어 있었습니다. 조용필은 29번, 안성기는 30번이었죠. 당시 안성기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길렀던 학생이었고 이미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필은 안성기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습니다. 머리 긴 학생을 다른 애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준 거죠. 조용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성기는 괜찮다, 얼마든지 놀아도 괜찮다. 그 신뢰는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부인들도 서로 만나는 걸 허락했죠. 조용필이랑 안성기가 만나는 건 괜찮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 자고 기타 학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매일 학교 끝나면 함께 집까지 걸어 다녔고 크리스마스 때 서로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 추억은 평생 간직한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안성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조용필이 문병을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오소영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안성기의 상태를 물어보고 격려의 말을 전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치 소식이 들려왔고 조용필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했다는 두 번째 소식도 들렸습니다. 조용필은 걱정했지만 안성기가 다시 이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에도 이겨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1월 5일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필은 즉시 빈소로 달려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섰고 60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청기야,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뜻이었죠. 초용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계에 큰 별이 떨어지는구나. 안성기가 한국 영화계에서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지켜본 친부였으니까요. 1996년 이문세 쇼에 함께 출연한 적도 있고 조용필 쇼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함께 노래했죠. 20집에서 또 만나자는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조용필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중훈도 빈소에 왔습니다. 안성기와 40년을 함께한 후배였죠. 1988년 실수와 만수로 처음 만난 이후 여러 영화를 같이 찍었습니다. 1993년 투합세, 1999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2006년 라디오스타 등이 대표작이었습니다. 박중훈은 빈소에서 눈물을 흘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중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안성기의 미소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일하며 봐온 그 따뜻한 미소요. 박중훈은 또 말했습니다. 인격자와 함께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선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거죠. 배창호 감독도 추모했습니다. 안성기와 13편의 영화를 함께 만들었고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함께한 감독 배우 콤비였습니다. 배창호 감독은 안성기의 말없는 표현과 우수에 찬 눈빛이 일품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성기의 연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악역도 연민이 묻어나는 연기를 했고 국민 배우로서 책임감을 잘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준익 감독도 추모했습니다. 라디오 스타를 함께 만든 감독이었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분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자 좋은 연기자였다. 나도 곧 따라갈 텐데 라며 90세가 넘은 원로 감독의 애도를 전했습니다. 신현준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다. 안성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기에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팬 사인회를 하면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모두 다 사인해줬고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대 앞에서 있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여학생 4명이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안성기는 모두 다 해줬다고 합니다. 드라마도 수억 원짜리를 거절하며 영화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아 아들의 뮤직비디오에는 무료로 출연했습니다. 광고도 선택적으로 했으며 10년 넘게 커피 광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였고 후배 배우가 먼저 인사하면 따뜻하게 격려해줬습니다. 정우성과 이정재가 빈소를 지킨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가족처럼 지냈으니까요. 안성기는 후배들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래서 상투도 아닌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빈소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1월 9일 발인 때는 직접 운부까지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였고 좋은 배우였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안성기의 마지막 며칠은 어땠을까요?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안성기는 신영근 예술문화재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건강해 보였고 회의도 잘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안성기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건강하자.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12월 30일 오후 4시 안성기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99에 신고했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고급 대원들이 최선을 다했으며 안성기는 순천 양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고 오소영 씨와 두 아들이 교대로 곁을 지켰습니다. 1월 2일에는 큰 아들이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화가로 활동하고 있던 큰 아들은 아버지 소식을 듣고 즉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고 오소영 씨, 큰아들 다빈, 둘째 아들 필립이 안성기 곁을 지켰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5일 일요일 아침 9시 안성기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모두가 기뻤지만 암은 재발했습니다. 다시 치료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성기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죠. 오소영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아들도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1985년 결혼한 이후 41년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안성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연예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빈소는 서울 반포동 서울 성우병원 장례식장이었고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영화인장이었으며 영예위원장은 신영균 선생이었고 공동위원장에는 배창호, 이갑성, 신원식, 양원호가 있었습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서울극장 일관에서 공개 조문을 받았고 일반인들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월 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영 장관이 빈소를 찾아와 금관 문화훈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도문을 보내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준 배우였다고 표현했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오전에는 발인이 있었습니다. 빈소는 5일장으로 치러졌고 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극장 일관에서 공개 조문을 받았습니다. 1월 7일 최영 장관이 금관문화훈장을 주었고 1월 9일에는 경기도 양평 별그리다로 떠났습니다. 정우성과 이정재가 직접 운구를 했고 상주도 아닌데 관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안성기를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안성기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진아에게는 은혜를 베푼 혐의였습니다. 무명 신인의 뮤직비디오에 2번이나 무료로 출연해줬고 박주은까지 데려와 도왔습니다. 그 은혜로 태진아의 회사를 키울 수 있었죠. 조용필에게는 60년 우정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74세까지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성기야, 다시 만나자는 말에 그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주문에게는 멘토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영화를 찍으며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정우성과 이정재에게는 든든한 선배였습니다. 같은 소속사에서 가족처럼 지내며 후배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상주도 아닌데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소영 씨에게는 41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1985년 결혼해 2026년까지 함께했으며 두 아들을 낳아 키우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오소영 씨가 태진아를 끌어안으며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남편이 태진아 씨 노래를 참 좋아했고 태진아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안성기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명예도 돈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명 신인을 도와줄 수 있었고 60년 우정을 지킬 수 있었으며 후배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현준 배우의 말처럼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성기는 좋은 사람이었기에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진아는 빈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 사랑합니다. 진짜 형 사랑합니다.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우정, 뮤직비디오 2번의 무료 출연, 와인을 마시며 나눴던 대화들, 지켜지지 못한 드라마 출연 약속. 태진아는 드라마 제작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형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조용필은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 60년 우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이었죠. 박중훈은 사람 좋은 웃음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성기가 남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기억들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안성기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